혹시 하루 세 끼가 건강의 법칙이라고 굳게 믿고 계신가요? 아침은 왕처럼, 점심은 평민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평생 그렇게 들어오셨죠? 그런데 만약 이 상식이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는 위험한 착각이었다면 어떨까요? 만성 피로, 늘어나는 뱃살, 뿌연 머릿속. 그 원인이 어쩌면 너무 자주 먹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믿어왔던 건강 상식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왜 하루 두 끼가 우리 몸의 시스템을 최적으로 만드는 과학적인 방법인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옵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에 당분을 세포로 보내는 에너지 배달 구조. 여기까진 아주 좋습니다. 문제는 식사 횟수가 너무 잦다는 겁니다. 아침 식사 후 인슐린 수치가 올라갑니다. 수치가 겨우 안정되려 할 때쯤 점심시간이 되죠. 다시 인슐린 수치가 치솟습니다. 오후에 간식이라도 먹으면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로 정점을 찍죠. 우리 몸의 췌장은 하루 종일 쉬지 못하고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비상근무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세포들은 계속되는 인슐린 신호에 지쳐버립니다. 문을 너무 자주 두드리면 나중엔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요.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세포로 들어가지 못한 당분은 혈액을 떠돌다 결국 간으로 갑니다. 그리고 고스란히 지방으로 저장되죠. 특히 가장 위험한 내장지방으로요. 우리는 우리 몸을 저장 모드로만 작동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쉴 틈 없이 일하고 남은 건 모두 지방으로 쌓아두는 비효율적인 공장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몸에 쉬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하루 두 끼는 우리 몸에 공복이라는 기적의 시간을 선물합니다. 최소 12시간, 이상적으로 16시간의 공복이 시작되면 우리 몸은 완전히 다른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적은 메타볼릭 스위칭입니다. 몸에 당분이 들어오지 않으면 인슐린 수치가 낮아집니다. 이때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등장합니다. 글루카곤은 인슐린과 반대 역할을 합니다. 몸에 저장된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하라고 명령하죠. 즉, 당분을 태우는 몸에서 지방을 태우는 몸으로 에너지 시스템이 전환되는 겁니다. 평생 창고에 쌓아두기만 했던 지방을 드디어 꺼내 쓰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우리 몸의 대청소 오토파지입니다. 오토파지의 UTOPHAGY는 스스로 먹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은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지 않으면 세포 안에 쌓여있는 낡고 병든 단백질 찌꺼기나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를 스스로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재활용해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죠. 이 위대한 발견은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오토파지는 세포를 젊게 만들고 노화를 늦추며 각종 염증과 질병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이 놀라운 대청소 시스템은 오직 공복 상태에서만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은 우리 집 대청소를 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기적은 소화기관의 완전한 휴식입니다. 음식이 위장에 들어오면 최소 4시간이나 5시간 동안 소화가 일어납니다. 하루 세 끼를 먹으면 우리 위와 장은 24시간 내내 일하는 셈이죠. 하지만 공복 시간이 10시간 이상 지속되면 소화기관의 MMCMIGRATING 모터 컴플렉스라는 특별한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MMC는 장 속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 세균 등을 깨끗하게 쓸어내리는 소화관의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MMC가 작동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두 끼는 우리 소화기관에 완벽한 휴식과 청소 시간을 보장해주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끼니를 건너뛰는 것이 좋을까요? 이것은 우리 몸의 생체시계와 관련이 깊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저녁을 건너뛰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인슐린 민감도는 오전에 가장 높고 저녁에 가장 낮습니다. 아침과 점심에 먹은 음식은 효율적으로 에너지로 쓰이지만 늦은 저녁에 먹은 음식은 지방으로 저장될 확률이 높죠. 아침 7시나 8시에 첫 식사를 하고 오후 2시나 3시에 마지막 식사를 끝내는 겁니다. 이 방법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하지만 저녁 약속이 많은 현대인에게는 쉽지 않죠.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또 다른 대안은 아침을 건너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는 16시간과 8시간 간헐적 단식이죠. 전날 저녁 8시까지 식사를 마치고 다음날 점심 12시까지 공복을 유지하는 겁니다. 총 16시간의 공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에 거의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공복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공복 시간 확보입니다.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춰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그렇다면 이 소중한 두 끼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식사의 양보다 질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첫째, 단백질을 식사의 중심으로 삼으세요. 닭고기, 생선, 계란, 두부 등 양질의 단백질은 포만감을 극대화하고 근육 손실을 막아줍니다.
공복 시간을 버티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둘째,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 견과류, 등푸른 생선은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주고 오래가는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지방은 죄가 없습니다. 셋째, 접시의 절반을 채소로 채우세요. 다양한 색깔의 채소는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식이섬유의 보고입니다. 식이섬유는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반대로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설탕, 액상과당, 흰 밀가루, 가공식품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치솟게 만들어 두 끼 식사의 효과를 완전히 상쇄시켜버립니다. 두 끼를 먹는다고 해서 두 끼를 폭식하거나 정크푸드로 채우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의 영양가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몇 가지 실수에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조급함입니다. 평생 세 끼를 먹던 몸이 바로 적응하기는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공복 시간을 12시간으로 시작해서 점차 14시간, 16시간으로 늘려가세요. 두 번째 실수는 수분 부족입니다. 우리 뇌는 갈증을 배고픔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복 시간에는 따뜻한 물이나 허브티, 설탕 없는 블랙커피나 녹차를 충분히 마셔주세요. 세 번째 실수, 근육 손실에 대한 걱정입니다. 오히려 공복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여기에 충분한 단백질 섭취와 근력 운동이 병행된다면 근육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 3끼는 법칙이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던 과거의 습관이죠. 먹을 것이 넘쳐나는 현대 사회에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입니다. 우리 몸에게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하고 연소할 시간을 주는 것. 오늘부터 시계가 아닌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진정한 배고픔을 느껴보세요. 그 공복의 시간이 당신의 몸을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할 겁니다. 이제 당신의 몸을 쉬게 할 시간입니다.